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준성입니다. 심장을 이렇게 뛰게 하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그 관상동맥이 이제 연세 드시면서 아니면 생활 습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점점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동맥경화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제 생긴 혈전, 딱지가 이제 갑자기 맞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 쉽게 협심증이랑 심근경색을 딱 이분법으로 나누기는 쉽진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스펙트럼 안에서 존재하는 병이고, 어떨 때는 협심증이 생겼다가 처치를 안 받아서 점점점 심근경색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한 번에 그냥 심근경색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딱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두 개를 굳이 구분하자면 그 심근이 완전히 죽었냐, 그러니까 괴사가 됐냐, 아니면 아직 그 정도는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전자는, 그러니까 심근이 완전 죽은 건 심근경색 아니면 심장마비, 그리고 아직 죽지 않은 상태를 협심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심증은 결국 아직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니고 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우리가 심장에 부하가 걸리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뭐 빠르게 계단을 걷는다던가 무거운 물건을 든다던가 이렇게 내 심장이 열심히 뛰어야 될 때 좁아져 있다 보니까 심장으로 가는 에너지나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가슴 통증이 생기시는 상황이고, 요거는 완전히 막힌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약으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위험도를 평가해서 추후에 스텐트를 넣을지 말지 이제 전문가랑 상의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심근경색은 완전히 이제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하나가 막혀서 그 혈관이 관장하는 심장이 죽기 시작하는 병이기 때문에 요거는 골든타임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병입니다. 그 심혈관 질환은 뇌혈관의 질환에 비해서 그 심근이 뇌에 버틸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약하거든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뭐 진짜 길게 잡아도 90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기면 90분 안에 그 혈관을 뚫어주지 않으면 그냥 그 이후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남거나 아니면 단기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병인 거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생기셨을 때 무조건 빨리 오셔야 되는 병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그 성인 남성에게 이렇게 급사하는 1순위 원인이 이런 심근경색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또 되게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 이유 자체가 사람의 가슴에는 심장만 있지는 않거든요. 심장이 있고, 그 심장을 둘러싸는 폐가 있고, 그 폐랑 심장 뒤쪽으로 이제 식도랑 위가 있게 되고요. 이런 내장기관을 둘러싸는 이제 갈비뼈가 있고, 그 갈비뼈를 덮고 있는 근육들, 그리고 근육 맨 바깥쪽은 피부, 이렇게 이제 사람 가슴을 이루고 있는 그런 주요 구조물들인데, 여기 하나의 문제가 어딘가에 생기면 사람은 다 그냥 이렇게 방사돼서 가슴 통증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모든 가슴 통증이 다 나 심근경색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때 나타나는 가슴 통증은 비교적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가슴의 정중앙 부분이나 정중앙 부분에서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 심장이 위치하는 그 부분에 짓누르거나 쥐어짜거나 아니면 누군가 나를 계속 이렇게 압박하고 있거나 그런 류의 통증이 더 전형적인 양상이고요. 그러면 전형적인 게 있으니까 비전형적인 건 누가 바늘로 콕콕 찌르거나 아니면 쓰라리거나 이런 통증은 아무래도 심장 쪽보다는 다른 쪽 문제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전형적인 통증, 뭐 쥐어짜고 답답하고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 어깨나 팔이나 아니면 턱, 목, 등 이런 데로 이렇게 뻗어나가면 더 이제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증상이 운동했을 때 이제 조금 생기다가 이제 쉬고 나면 한 5분 안에 사라지면 협심증 가능성이 높고, 그 증상이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분 이상 지속된다. 아니면 내가 열심히 뭔가 움직인 상황이 아니라 휴식 때 가만히 있는데 그 증상이 생기고 뭐 15분, 20분 이상 넘어간다. 이러면 심근경색을 강하게 시사하는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흉통 외에도 이제 사람의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교감신경이라는 게 막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식은땀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어지럽다거나 아니면 뭐 그 미식거린다거나 이런 소화기계 증상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고요. 실제 그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심장이 근육이 아예 뭐
죽는 부위가 광범위해가지고 쇼크까지 막 진행하면 실제로 의식을 잃는 실신까지 동반되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통증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또 다 심근경색이 아니지는 않거든요.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 특히나 고령자일수록 그 비율은 훨씬 더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고령자여도 65세에서 70세, 70세에서 75세, 75세 이상 이렇게 세 단계로 또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이 75세 이상인 초고령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 이제 남성보다 좀 더, 그리고 당뇨병 같은 이렇게 말초 신경병증을 오랫동안 앓고 계신 분들은 증상이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비전형적인 가슴 통증이라도 심근경색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감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내가 없었던 증상이다, 확실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더 자주 발생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을 때까지 지속 시간이 더 늘어난다. 이럴 때는 이제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당연히 지체 없이, 이것도 본인이 자차로 운전하시거나 보호자로 오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119에 신고하셔가지고 적절한 대처를 받으면서 병원을 빠르게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